공카데미 1학기 또다시 돌아왔다. 업무도 바쁜데 자기개발까지 하기 힘드시죠? 자기개발이나 직무연수 이수가 필요하시다면 공카데미를 주목해주세요. 공카데미는 공제회의 맞춤형 직무교육 강의니까요. 먼저 공카데미란 인재육성팀에서 진행하는 사내연수를 모두 통틀어서 공카데미라고 합니다. 그중 2주 동안의 집중 직무연수 기간을 정규학기라고 하는데요. 공카데미 1학기는 와우. 상반기에 이뤄지는 직무연수 기간입니다. 그럼 이번 공카데미 1학기는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픈 강의는 조직문화 강의인 소통 강의로 시작됩니다. 축구 해설위원으로 유명하신 한준희님께서 축구 명장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공카데미에도 다양한 사내 강사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신규 사내 강사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준비해주신 직무연수 강의도 잊지 마세요. 제목만 봐도 흥미롭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강의들로 꽉꽉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와, 이 강의들은 들어도 회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은 한 번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필수로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도 꼭 챙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카데미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 강의도 있습니다. 내외부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 매너 교육, 인사이트를 위한 소양 강의도 있습니다. 소양 교육나 소양 체험은 연일의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알찬 강의로 가득 찬 공카데미 1학기 꼭 신청하실 거죠? 이번 공카데미는 4월 14일 월요일부터 4월 25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4월에는 자기개발에 집중하자고요. 공카데미 1학기와 함께 직무원수 이수해요. 공카데미 1학기 또다시 돌아왔다. 업무도 바쁜데 자기개발까지 하기 힘드시죠? 자기개발이나 직무연수 이수가 필요하시다면 공카데미를 주목해주세요. 공카데미는 공제회의 맞춤형 직무교육 강의니까요. 먼저 공카데미란 인재육성팀에서 진행하는 사내연수를 모두 통틀어서 공카데미라고 합니다. 그중 2주 동안의 집중 직무연수 기간을 정규학기라고 하는데요. 공카데미 1학기는 와우. 상반기에 이뤄지는 직무연수 기간입니다. 그럼 이번 공카데미 1학기는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픈 강의는 조직문화 강의인 소통 강의로 시작됩니다. 축구 해설위원으로 유명하신 한준희님께서 축구 명장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공카데미에도 다양한 사내 강사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신규 사내 강사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준비해주신 직무연수 강의도 잊지 마세요. 제목만 봐도 흥미롭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강의들로 꽉꽉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와, 이 강의들은 들어도 회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은 한 번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필수로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도 꼭 챙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카데미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 강의도 있습니다. 내외부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 매너 교육, 인사이트를 위한 소양 강의도 있습니다. 소양 교육나 소양 체험은 연일의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알찬 강의로 가득 찬 공카데미 1학기 꼭 신청하실 거죠? 이번 공카데미는 4월 14일 월요일부터 4월 25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4월에는 자기개발에 집중하자고요. 공카데미 1학기와 함께 직무원수 이수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움증권에서 조선방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결입니다. 네, 오늘은 방산업에서도 AI의 기술이 어떻게 좀 도입이 되고 있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AI 관련된 기술의 도입 진행 과정과 앞으로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우선 목차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 이제 AI 기술과 관련된 가장 좀 선진화된 이제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후로 이제 국내 이제 방위산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로 다음에는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글로벌리 이제 방산 AI 기술에 대해서 투자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방산 내에서도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을 주변 국가로 한 이제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우방국인 영국이나 호주, 뭐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점차 방위산업 내에서 AI 기술의 도입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각각 이제 각자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에 맞춰서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산업종 내에서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현대 로템과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방산 시장 내에서도 이 AI 기술 기반 업체들의 입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이제 머스크를 위시로 한 미국 정부 효율부가 출범을 하였고, 이 정부 효율부에서 지금 미국 방산 시장 내에서도 F-35 같은 전투기 대신 값싼 드론을 활용하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점을 이제 기점으로 하여서 미국 내 무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세를 띄었던 반면, 미국 내 이제 대표적인 AI 테크 업체 같은 팔란티어 같은 이제 업체들의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방위산업 내에서도 AI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4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AI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 지출은 약 1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 수치는 이제 22년 대비 9배 정도 성장한 수치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팔란티어나 안두릴 같은 AI 테크 선두 업체들의 계약 사례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2년도부터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이 국방비 지출 추이를 봤을 때 이 AI 관련된 예산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미국 방위산업 내에서 AI 관련된 사업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산 시장 내에서도 AI 기술을 가장 빠르게 도입하였고, AI 기술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 관련된 사업들의 이제 사업 영역은 점점 더 확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이런 방산 관련된 AI 업체들의 계약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제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22년도부터 육군향으로 이제 정보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24년까지도 최근까지도 꾸준히 계약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계약 금액 자체도 22년 초기에 대비해서 계약 금액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은 AI 관련된 투자들을 굉장히 좀 진심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팔란티어 같은 업체들 외에도 안두릴이나 실드 AI, 그다음에 클리어뷰 AI 같은 업체들도 미국 내에서 이런 방산 관련된 AI 계약 사례들이 좀 속속들이 나오면서 방위산업 내에서도 지금 전통적인 무기 체계 업체들 외에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이런 접근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미국 내에서는 방위 산업 내에서 이러한 트렌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방산용 AI 시장 추이를 보면 앞으로 이제 연평균 13%씩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 대비해서 소폭 더 좀 빠르게 성장하는 그림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글로벌 방산용 AI 시장에서 북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약 36% 정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 이런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나 이런 방산 테크 기업들의 활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 같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점차 이 방산 쪽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미국 같은 경우가 방위 산업 내에서 AI 투자를 얼마나 확대하고 있고, 또 AI에 얼마나 진심으로 AI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배경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국 같은 첨단 방위 산업 내에서도 AI 기술을 중요시하는지 간단하게 좀 예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AI 기술의 사례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표인데, AI 적용 분야로는 이제 전술 프로그램,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플랫폼, 그다음에 인식, 이제 형상 인식, 객체 인식 기술에 관련된 AI 기술, 그다음에 음성 인식과 관련된 AI 기술들이 활용이 되면서 그 AI 기술의 효용성이 전쟁 내에서도 좀 입증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전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영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AI 전술 프로그램으로, 이름은 이제 GIS 아르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같은 이런 감시 정찰 체계들이 적군을 식별하게 되고, 그 식별한 이제 적군의 위치를 이 전술 프로그램의 GPS 내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시된 GPS 위치를 기반으로 인접한 우크라이나의 군부대에 공격 명령이라든지 지원 명령이 이제 전달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드론이나 이런 위성 체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 AI 프로그램이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표적의 위치를 식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식별한 데이터를 인접한 부대에 전송을 해서 그 부대가 타격 지점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화력을 퍼붓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GPT라든지 이런 생성형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듯이, 이 군부대 내에서도 AI 전술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사람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 시간이 많게는 90% 가까이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활용해서 이 우크라이나 부대 같은 경우가 러시아 부대의 초기 진격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점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우크라이나 군의 선전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 AI 기술이 실제 전쟁에서도 유용하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방산 산업 내에서 AI 기술에 대한 투자들이 확대될 만한 당위성을 입증한 전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GIS 아르타 프로그램 외에도 이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업체인 팔란티어가 개발했었던 이 미국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AI 메이븐 시스템을 제공을 했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한 데이터들을 우크라이나 군에 제공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좀 줬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적군의 위치를 추적한다든지, 아니면 보급 계획을 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활용되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런 형상 인식이나 음성 인식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표적을 좀 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드론의 이런 표적 식별에 대한 정확성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런 기술들이 좀 적용이 됐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진 자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자율 공격 드론이고, 여기에 이 영상 인식 기술 AI를 활용을 해서 이게 이제 드론이 이제 높은 고도에서 찍게 되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빨갛게 네모 박스가 보이는데,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적군의 장비, 어떤 종류인지 이런 부분을 다 식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흘러 들어간 정보들을 AI 전술 프로그램이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공격을, 어떤 무기 체계를 사용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공격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그 정도까지 지금 현재 AI 기술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이제 사례를 더 들어드리자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이런 AI 기관총인데, 이 AI 기관총에 달려있는 이런 식별 장치를 활용해서 이게 적군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갛게, 그다음에 아군 같은 경우는 파랗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이제 적군만 표적을 설정을 하여 이제 사격을 하게끔 하는 이런 내부 통제 장치까지 이제 총체적으로 이런 AI 기술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AI 기술 없이 싸우던 때 대비해서 AI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전쟁 내에서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적군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런 AI 기술이 얼마나 유용한지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글로벌 국가들의 이런 방위 산업 내에서 AI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더욱 확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관련된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팔란티어에서 개발한 이 미위 군용 AI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AI 관련해서 이 군대 내, 이제 부대 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간단한 이런 도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 분야에서 이제 AI 기술 도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되었던 이런 군 작전 개념의 전반에 걸쳐서 기능하는 AI 기술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군대 내부에서 이런 행정 관리를 위한 보급 체계라든지 이제 인사 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AI 기술들이 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군 작전 개념 하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GIS 아르타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과 비슷한 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감시 정찰 체계에서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고, 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상 인식이나 음성 인식, 이런 이제 인식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AI 기술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이 지휘 통제 통신 이제 사령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령부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AI 분석 툴을 활용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어디를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수비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대응 플랜을 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그렇게 내려진 결론이 이제 무기 체계별로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 체계에서도 이런 AI 기술들이 도입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 표적 식별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명중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장 상황 인식부터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 그리고 어떤 무기 체계를 활용해서 공격할 것인지, 이런 이제 군 작전 개념의 전반에 걸쳐서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방 분야에서 AI 기술의 발전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이런 AI 프로그램이 자율적인 의사결정 단계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도식을 보시면 지금 현재 AI 수준에서 AI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AI의 이런 능력이 좀 더 향상되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완전 이제 AI 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책까지 짜서 이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차례차례 과정에 맞춰서 이런 목표들을 조금씩 도입하기 위해, 이제 목표들을 조금씩 넘어서기 위해서 꾸준히 이런 AI 관련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AI 관련된 투자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런 글로벌 군사력 상위 탑10 국가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AI에 관련된 투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방위산업 내에서 AI 관련된 부분을 투자를 하는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 미국의 이제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란 달파라는 곳에서 이 AI의 중요도와 활용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 차세대 인공지능 캠페인을 좀 제시를 했었고, 이 달파라는 곳은 미국 내 이런 우주 쪽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인터넷 도입이라든지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가장 첨단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조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달파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AI 관련된 방산 내 활용성에 대한 부분이 좀 언급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미국 국방부 내에 합동 인공지능 센터가 설립되면서 방산 내에 AI 기술에 대한 이런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꾸준히 AI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했고, 그래서 이 AI 최근에는 이런 이제 팔란티어나 안두릴 같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계약들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런 앞서 설명을 드렸었던 AI 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해서 처음에 이제 육군만 대상으로 납품을 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미국의 전군으로 계약이 좀 확장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AI 기술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0년대 후반부터 이 미국의 국방부가 AI 도입을 위해서 관련된 이런 법률을 제정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펼치면서 2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이제 관련 사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사업 이제 기술들이 도입되는 이제 초반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갈수록 이 방위산업 내에서 이런 AI 기술의 적용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관련된 사업 규모들도 더 커질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도 이런 국방 분야에서 무인 시스템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좀 중점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산학연 이제 협의체를 설립을 하고 중국도 이런 AI에 관련된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이나 호주 같은 미국의 우방 국가들도 이 국방부 내에 이런 국방 AI 센터나 국방 인공지능 센터를 설립하면서 AI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 사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이런 탐지 식별이나 정보 수집 같은 7개의 주요 분야에서 AI 기술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좀 발표를 했었고,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이런 자율 무기 체계, 그러니까 자율 공격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이례적으로 좀 코멘트를 남겼었던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군사용 AI 기술을 개발을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 이런 AI 도입 방향성을 좀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AI 중요성을 인식을 했고,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지금 이제 글로벌 국가 내에서 가장 AI 기술이 방산대 AI 기술들이 좀 빠르게 도입된 국가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영국이나 호주, 이탈리아, 인도,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국가들이 점차 이런 방위산업 내에서도 AI 기술에 대한 포션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AI 기술 도입을 방향성을 좀 설정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국방혁신 4.0을 발표하면서 이제 국내 방위 산업 내에 AI 기술을 도입하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방 분야에서 AI 기술 발전을 이제 3단계에 걸쳐서 발전을 하겠다라는 이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인식지능과 관련된 이런 감시정찰이나 경계체계에 대해서 AI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 감시정찰 체계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이런 판단지능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판단지능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제 유무인 복합체계 이런 사업들이 나오게 될 예정이고, 마지막 이제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결심지능이라고 해서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인식지능을 바탕으로 수집된 정보, 그리고 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런 이제 액션을 취할 것인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도출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AI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까지가 지금 개발 목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AI 기반 미래 국방 전략 기술을 크게 이제 7개 분야에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능형 전장 인식 판단, 지능형 통합 이제 지휘 결심, 그다음에 스마트 전력 지원, 이제 국방 AI 플랫폼, 유무인 협업, 그다음에 자율 임무 수행, 그다음에 차세대 워리어 플랫폼, 이런 이제 7가지 이제 세부적인 분야를 나눠서 AI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이런 AI 국방 분야에서 AI 기술의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영상 인식이나 음성 인식, 그다음에 언어 인식 같은 인식지능 분야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1년 미만으로 지금 현재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빠르게 도입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인식지능을 바탕으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전장 상황을 인지하거나 이런 국방 이제 방산 관련된 이런 추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가 좀 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유무인 시스템의 제어나 임무 계획, 임무 할당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가 기술 격차가 2, 3년 정도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 과제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 분야에서 이런 AI 기술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또 무기 체계와 전력 지원 체계로 구분되어서 사업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무기 체계 관련된 AI 기술들은 이런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중 유무인 복합 체계,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그다음에 지상 유무인 복합 체계, 이렇게 무인 시스템과 이제 유인 시스템이 결합된 그럼 차세대 전투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대 초반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앞으로 관련된 사업들은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무기 체계 관련된 사업들 외에도 이런 전력 지원 체계에 관련돼서 이제 인사행정이라든지 군수나 의무 분야에서 국방부 내에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들도 이제 나오게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휘 통제 통신 분야라든지 감시 정찰 분야에 이런 AI 관련된 과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감시정찰 체계 이런 AI 기술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단기 사업부터 이제 중기 사업, 장기 사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이제 지능형 인식 플랫폼, 영상 인식이라든지 이런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AI 인식 관련된 AI 기술들이 단기적으로 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기, 장기로는 이러한 이제 인식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추론을 하고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서 유무인 시스템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까지가 이런 장기 개발 로드맵 목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휘 통제 체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이제 로드맵 하에서 지상 체계라든지 해상 체계, 공중 체계에 나눠져서 이 사업들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유무인 복합 체계 같은 경우도 지금 지상형 체계, 그 다음에 유무인 이제 통합 전투 체계, 이제 공중 체계, 그 다음에 해양 무인 통합 체계라든지 이제 육해공으로 나눠져서 이제 사업들이 나오게 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유무인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이 국방부 내에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런 군수 지원 체계, 이 큰 틀에서 이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관련된 AI 사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무인 복합 체계 같은 부분은 무기 체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방산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 국방부 내에서 이제 전력 지원 체계에 해당하는 뭐 군수 체계라든지 인사행정을 도와주는 AI 데이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국내 이런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개발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내의 경우에는 이런 AI 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대비책이라는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국내 인구 구조상 점점 이 현역병으로 징집이 가능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 보면 2030년대 중반 이후로는 현역병 소요 대비 이 가용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내의 이런 방위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줄어드는 이 현역병 자원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국방 기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한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유무인 복합 시스템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30년대 초반까지 유무인 복합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 완료를 목표로 관련 사업들이 꾸준하게 나올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국방혁신 4.0에서 이런 부대 규모 축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유무인 이제 복합 전투 체계 확보를 언급한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이런 방위 산업의 AI 기술의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었고, 그러한 이제 트렌드 변화와 미국 외에 이런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우방 국가라고 하는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국가들도 어떤 식으로 지금 AI 기술을 도입하고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국내 방위 산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국내 방위 산업 내에서 AI 기술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사업들이나 이런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개별 업체단에서 어떤 식으로 무기 체계에 AI 기술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천무와 같은 미사일 발사 체계, 레드백과 같은 보병 전투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무기 체계,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레드백 같은 이런 장갑차,
그다음에 천무 같은 미사일도 모두 다 지상 무기 체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 쪽에서 이런 AI 관련된 사업들, AI 관련된 기술들을 무기 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이 AI 기반 이 다목적 무인 차량으로 아리온 스매시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반 여러 가지 임무를 좀 활용될 수 있는 무인 차량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자 운반이라든지 이런 부상자 후송 같은 보조적인 업무부터 이 감시 정찰 같은 이제 수색 작업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센서 장비로 이제 AI 영상 음성 인식 기술이 활용되기 때문에 피하 식별도 당연히 가능하고, 이제 뭐 원격 사격 통제 장치 같은 부분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서 자동 조준 기능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AI 기술이 적용된 무인 차량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리온 스맷을 기반으로 이제 개발 이후 미국 수출 사업도 타진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좀 사업이 무산된 상황이고요. 미국 외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인 차량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 중인 자주포 이제 K9A2라는 자주포를 AI 기술을 활용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이제 K9A3 자주포로 이제 성능 개량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원격 임무 수행 기술 등이 탑재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은 자주포의 기존 탑승 인원이 이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군 병력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첨단 무기 체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K2 전차, K808 같은 이런 장갑 차량을 생산하는 지상 무기체계 업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AI 기반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HR 셰르파라는 시리즈를 개발해서 생산을 하는 중이고,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제 원격 사격 통제 장치, 그다음에 화생방 탐지 같은 AI 기술들이 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다목적이라는 용도에 맞게 감시 정찰이나 물자 운송, 그 다음에 뭐 기동 타격 임무까지도 이제 다양한 임무가 수행이 가능한 그런 이제 무인 차량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셰르파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국방부에서 수주를 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대 들어서 이제 GOP 쪽으로 납품된 레퍼런스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AI 기반 다목적 무인 차량 양산 사업이 나오게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K2의 성능 개량 버전이 이제 차세대 전차 K3 또 2030년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지금 AI 기반 사격 통제 장치라든지 유무인 복합 시스템을 적용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개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무기 체계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 지금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특이점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이제 로봇 업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력을 해서 군용 사족 보행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지상 쪽 유무인 복합 체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로봇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다목적 무인 차량과 비슷하게 감시 정찰 임무라든지 물자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인 차량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군 작전 내에서 좀 도입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투기와 헬기 체계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 공중 쪽에서 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담당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고정익, 흔히 말하는 이제 전투기가 고정익이고 회전익, 앞서 말씀드렸던 헬기를 회전익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고정익과 회전익,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투기와 헬기에 대한 이런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해서 한국항공우주가 앞으로 앞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무인 복합 체계 탑재하기 위한 이런 무인 전투기 체계도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감시정찰 위성 체계 플랫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개발하게 될 이 유무인 복합 체계에는 이 KF-21이 포함이 될 예정이고, 여기에 다목적 무인기, 그 다음에 위성 체계를 결합해서 6세대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 공중 쪽의 이런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 있어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30년대 초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시작될 걸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로드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차례인데요. 이 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감시정찰 체계라든지 지휘통제 체계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에서 좀 경쟁이 일어나는 구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도 지금 경쟁 관계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 모두 이 무인 수상정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외에 이제 드론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IG 넥스원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 국방부로부터 이 무인 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검이라고 이제 명명된 무인 수상정을 개발할 예정이고, 이 무인 수상정 같은 경우는 이 해양 유무인 시스템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해상 쪽 전투 체계와 관련돼서 무인 수상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상 쪽의 이런 AI 무인 차량, 항공 쪽의 이런 AI 무인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이 무인 수상정도 해양 쪽에서 감시 정찰이라든지 선제적인 타격 역할이라든지 물자 운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무인 수상정 해검에 대한 이 실물 사진이고요. 이 외에도 이 AI를 기반으로 한 이런 드론 쪽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도 지금 미국 쪽 자회사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통해서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로봇의 플랫폼 이 위에 어떤 무기체계라든지 이런 전투 플랫폼을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임무가 수행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런 영상인식이라든지 음성인식 AI 기술을 기반한 카메라나 이런 비전 관련된 제품들을 달게 되면 감시정찰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무기체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 전투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이제 사족보행 로봇 체계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양 쪽, 지상 쪽, 그 다음에 드론 쪽 관련된 통제라든지 해서 공중과 지상, 그 다음에 해양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무인 수상정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해령이라고 명명된 무인 수상정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국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LIG 넥선이 수주를 했지만, 지금 이제 개발이 완료된 이런 하나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무인 수상정을 활용해서 수출 사업 등이 좀 진행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드론 쪽 관련해서는 대드론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드론 관련된 체계 종합 업체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된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는 하나 시스템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능형 대드론 통합 체계를 통해서 이 적 드론의 침투를 식별하고 제밍이라든지 해서 이 전파 교란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방해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상대 국가의 이제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기술에 대해서 지금 하나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된 이제 통합 체계나 드론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대드론 관련된 통합 체계나 앞으로 미래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AI 기반 다목적 무인 차량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아리온 스매시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어떻게 AI 기술을 도입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미국도 지금 전통 방산업체 외에 AI 테크 기업들의 이 방산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도 마찬가지로 기존 이제 방산 업체가 아닌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방산 진출이 확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업체들로 이제 두 업체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와 마음 AI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업체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생성형 언어 모델 기술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영상 인식 기술 같은 경우 AI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성형 언어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코난 와처 같은 이런 비전 AI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거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국방 관련된 AI 사업들에 대한 수주 레퍼런스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내 방위 산업 내에서 AI 사업들이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참여도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코난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항공우주와 AI 파일럿 개발 사업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파일럿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렸던 한국항공우주가 현재 개발 중인 이 공중 유무인 복합 체계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 유인기와 무인기 모두 유인기에서는 이 조종사를 보조한 역할로 무인기에서는 이제 직접 무인기의 이런 주행을 설정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방위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업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마음 AI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성형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고 또 자율주행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IG 넥선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수상정 사업에도 지금 AI 솔루션 개발에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 카메라를 활용한 AI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같은 경우 이제 드론이나 로봇 같은 분야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 업체에게는 방위산업 내에서도 이제 드론이나 로봇의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사업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위산업 내에서 무기 체계 업체들 외에도 이런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해서도 주목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 AI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이제 드론이라든지 뭐 로봇에 탑재를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방위산업 업종에서는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국내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지금 유럽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이후로도 러시아와 유럽 지역의 갈등이 좀 지속이 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중동 지역도 지금 계속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글로벌 방산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 관련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2~3년간 여러 가지 수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방위산업 내에서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 특히 유럽 방위산업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업체들은 지금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방위산업의 전망은 좀 밝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방위산업 내에서 중요한 점을 꼽아보자면 우선은 이 차트를 좀 봐주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제 국내 방산 5사의 주가 추이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24년 이후 시점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방산 5사의 분기별 실적 추이를 봤을 때 24년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적이 상승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이때 수주했던 수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됐던 게 23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내 방산 5사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24년 시점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이 방위산업 내에서 22년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수주 잔고, 이 전쟁과 관련된 이 수주들이 22년부터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때 이제 잡혔던 22년부터 발생했던 수주들이 23년 이후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수출에 따른 실적 상승이 방산주 주가 상승의 이제 가장 큰 트리거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출 모멘텀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출에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유는 국내 사업 대비 수출 사업들의 수익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국내 업체들은 계속해서 좀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AI 기반 사업들을 도입을 하면서 특히 이 글로벌 무기 거래 시장에서 이런 사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런 수출 사업들이 얼마나 좀 실적에 도움이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특히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던 업체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이 있는데, 폴란드로부터 이제 대규모 사업의 수주를 받았고, 그 사업들이 이제 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3년, 24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물량들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물량 납품이 좀 커질수록 이 수출 이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템도 마찬가지로 22년 이후로 이제 수출했던 사업들이 물량 인식이 본격화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수출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국내 업체들이 좀 기대해 볼 만한 수출 사업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K9 같은 경우는 인도라든지 베트남, 그다음에 미국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천무 같은 경우도 이집트나 노르웨이, 그다음에 중동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레드백 같은 경우도 이제 루마니아의 이런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폴란드나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레드백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무기 체계에 이제 여러 지역에 수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수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업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지금 FA50 수출과 관련해서 이제 이집트라든지 필리핀, 페루, 말레이시아와 이제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외에 이제 수리온이라는 헬기를 중동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A50 이외에도 헬기 쪽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계속 언론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KF-21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국군향으로 초도 양산이 되는 시점이고, 그 시점에 맞춰서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이런 KF-21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F-21도 이 한국항공우주의 수출 라인업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 그다음에 K808 전투 장갑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K2 같은 경우가 지금 폴란드와 2차 계약 체결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루마니아나 중동 쪽에서 K2 전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 폴란드 2차 계약과 루마니아는 긍정적인 소식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을 바라보더라도 이제 중동 사업이라든지 유럽 내에서도 폴란드 이외 다른 국가로 수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로템도 수출 전망이 굉장히 밝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쪽 비공 수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중동 쪽에서 지금 천궁2 같은 경우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 방공망 체계이고, 이 LSAM 같은 경우는 장거리 방공망 체계인데, 천궁2를 중동에 수출한 이후 이 장거리 방어 체계에도 중동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올해 LSAM 국내 양산 계약이 체결되면 중동과도 이제 긍정적인 수출 논의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해외 수출 모멘텀을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수출 관련된 사업들에 따라서 업체별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이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이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국내 방산 업체들의 이 무기 체계에 대한 기술력이 선진국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또 가격적인 측면이나 빠르게 납기를 맞춰줄 수 있는 측면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출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국내 방산업종의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 국가들의 AI 기술 도입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에어로스페이스랑 로템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AI 기반 무인 차량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6세대 전투기 플랫폼이나 이런 무인 항공기 AI 파일럿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이나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수상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론 체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AI 기술이 어떻게 도입되는지에 따라서 국내 방산 업체들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 공중 전투 체계에 있어서 AI 기술 도입을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AI 파일럿 같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국산화가 되면 무기 체계 수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추진하는 이제 AI 관련된 사업들의 이 개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꾸준한 팔로우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수출 파이프라인과 앞으로 미래 경쟁력의 기반이 될 AI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주 파이프라인의 수출 여부도 중요하고, 이 미래 경쟁력을 위한 AI 사업들의 개발 결과도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팔로우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서 미국 내에 이런 방위 산업의 AI 기술 도입 트렌드부터 국내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업체별로는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앞으로 방산업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